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대학원에서 실습 과제 중에서 이 설교를 꼭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기는 했는데요. 과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, 이 설교 날짜를 잡은 직후부터 참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떻게 원부교를 만나서 왜 출가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먼저 제 가족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가족은 이제 아버지, 어머니, 저와 여동생, 남동생, 그리고 또 동물 2마리로 식구가 많이 있습니다. 부모님은 두 분 다 성품이 인자하시고 따뜻하셔서 저와 동생들을 정말 아껴주십니다. 그리고 여동생은 현재 강원도 홍천에서 육군 하사로 복무하고 있고요. 남동생은 이제 철도 기관사가 꿈이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가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또 비록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출가의 길을 가게 되어서 서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제 한번 모이면 이제 다 같이 가족들이 운동도 하고 또 놀러 가면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이제 모두가 교당에 다니는 이런 가족입니다. 이런 가족이 또 된 계기가 좀 독특해가지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 사진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 사진입니다. 교회에 다닌 적도 있었던 저희 가족 중 원불교 교당에 처음 가게 된 게 바로 저부터였습니다. 제가 12살이던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. 그때 밖에서 놀기를 좋아하던 저는 11월 달에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팔만 입고 놀러 다니다가 저는 갑작스럽게 급성 천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천식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짓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가게 된 한약방이 그 광주교당에 다니시는 지산 박장식 대호범님이 운영하는 한약방이었습니다. 그곳에서 어머니와 저는 그 지사님께 원불교에 대해 소개를 받았고 교당에 가보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좀 바빴던 어머니 대신에 제가 먼저 홀로 그 광주교당 학생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. 근데 그날 우연히 또 그날은 다도를 하면서 특별 법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. 그때 그 교당의 그 조용하고 안정적인 그 분위기에 매료되었던 저는 그 후로도 교당에 계속 나가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교당에 잘 다니니까 어머니가 그 다음으로 교당에 다니기 시작을 했고 또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동생들까지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교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교당에 다니게 된 저는 이제 학생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학생회장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해 고민할 시기였던 저는 무언가 좀 평범하지 않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교무님의 삶이 참 행복해 보이고 마음에 들어서 일찍부터 출가를 결심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고3 때는 주말마다 교당에서 숙식을 하면서 작은 조력들도 하고 보온봉공했습니다. 또 교무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교당 행사들도 함께 했었습니다. 이렇게 일찍 출가 서원을 세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살 때 그 학생회 시절에 교당의 광주교당 주임교무셨던 훈타원 박성현 교무님이 계신 서울교당으로 따라가서 간사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. 여기서 보냈던 2년간의 시간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제 삶과 또 앞으로 있을 제 삶에서 큰 영향을 준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저번 달 아하데이 행사 중에 그 바쁜 와중에 성사님이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더러 원래 그렇게 빠릿했냐고 물으셨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원래는 안 그랬고 원부교 만나서 제가 바뀐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20살까지의 저는 설거지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본 하얀 백지 같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교당에서 보낸 이 2년간의 시간은 제게 신심과 서원은 물론이고 사회적 경험이나 또 눈치, 또 일머리까지 다방면으로 확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시기가 교당 생활과 교무의 삶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된 시기였습니다. 그렇게 2년간의 간사 근무를 잘 마친 저는 원광대 원불교학과에 입학해서 총부에 있는 서원관에 들어가서 1학년을 지내게 됩니다. 하지만 저는 입학 전부터 이미 그 1학년을 다니고 군대에 가려고 이미 날짜를 잡아놨었고요. 또 놀기 좋아하는 성격인 제가
그 2년간의 간사 근무 기간 동안 그 쌓여있던 놀고 싶다는 욕구에 끌려서 공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하자 그런 생각이 있어서 1학년 기간 내내 공부는 좀 뒷전에 두고 노는 데에만 온 열정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놀기만 하다가 1학년을 마치고요, 그 다음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. 그런데 잘 복무하다가 저녁에 얼마 남지 않은 무렵에 어머니가 그 암이 발병하시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근데 조금 늦게 발견이 돼서 몸 이곳저곳에 좀 전이가 심했고, 또 휴가 때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또 머리가 다 빠진 채로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복학하기에는 또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저는 전역 후에 바로 복학을 하지 못하고 좀 휴학을 연장해서 집안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. 그 후에 다행히 어머니는 좀 잘 맞는 약을 다행히 찾게 돼서 그 정도에 비해 금방 호전을 하시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완치 상태에 거의 되셨고요. 그리고 그 후에 이 휴학하는 시기에 저는 여러 가지 뭐 알바나 일도 해보고, 또 지금은 대전 격구장으로 계시는 그 관산 우세강 교무님이 완도 소나훈련에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년 훈련 지도자로도 일을 하면서 뭐 정신이나 육신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봤던 시기였습니다. 그렇게 군대, 어머니의 또 암투병, 또 약간의 사회 경험을 해보고 이제 원불교학과에 복학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올 때쯤 저에게는 과연 진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. 솔직히 이때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냥 복학하지 않고 돈 벌면서 일반적인 삶을 살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.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돈 같은 것은 이제 쓸 때는 재미있고 또 많이 벌면은 버는 만큼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다는 욕심이 커져서 이제 그 씀씀이도 덩달아 커지게 되고, 그에 따라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고 돈만 쫓게 되는 삶이 될 것 같았습니다. 그런 삶은 이제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. 또 만약 제가 정말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고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만일 제가 암이 걸리거나 또 사고를 당해서 건강을 잃게 되면은 그 내가 노력으로 쟁취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돈과 명예 같은 것들은 결국 다 내 것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진짜 행복이란 이제 나의 재력, 명예, 건강 등과 상관없이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, 이 육체적 평화와 안락이 아닌 이 마음의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것이 진짜 행복이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마음의 행복을 얻으려면 마음 공부하는 이 원불교에 답이 있겠다 그 생각을 해서 복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복학을 해서 저는 이제 놀기만 하던 1학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원불교학과 예배교무 과정에서 이 주어지는 일과 공부에 열심히 임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 교리 공부를 할수록 원불교 교법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교법인가 참 감탄을 하게 되었고, 또 이 교법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더욱 서원이 공고해졌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공부야말로 이 참 행복을 찾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원불교학과 과정을 졸업한 지금 그 과정을 다시 돌아보자면은 놀게만 했던 1학년을 제외하고 2, 3, 4학년 3년간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. 그곳에서 해야 하는 공부나 일, 주어지는 역할과 책임 등은 정말 어느 것 하나 대충 한 것 없이 다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예비교무 과정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니 자연스럽게 교리와 지식, 경험 등이 늘었고, 또 점차 원불교와 마음 공부에 대해 확신이 생겨서 신심과 공부심도 성장함을 느꼈습니다. 또 이전까지 내 한 몸만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, 이제는 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의 관계를 얽히고 이 하나라는 사실을 체감하면서 공심도 키워가고 있습니다. 이처럼 원불교를 만나고 저에게는 여러 방면에 좋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원불교 학과 과정들을 마치고 이제는 대학원에 진학한 현재 제가 앞으로 어떤 교무가 될 것인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저는 간사 근무도 교당에서 해보고 또 몇 년간 여러 교당들을 접해봐서 나름 교당 생활에 자신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북일교당에 와보니까
여기는 또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교단과는 또 달랐습니다. 그래서 저는 교무의 삶은 이 조건과 환경이 각 교당마다 각양각색이고 또 활로도 천차만별이어서 앞으로 나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교무가 되겠어 하는 생각은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.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교무의 삶이 어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는 삶인 만큼 이제 장차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봉직을 하게 되든 그곳에 맞는 합리적 취사를 하고 또 주어진 바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대의에 그르치지 않는 교무가 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곳 북일교당에 4월 21일부터 실습을 왔는데요. 오늘이 5월 21일로 딱 한 달이 된 시점입니다.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간 여러 일도 했고 느낀 바도 참 많습니다.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. 바로 교도님들입니다. 이제 아아대회나 숙작업 같은 큰 연례 행사는 다른 교당에도 있습니다. 제 출신 교당인 광주교당에도 바자회나 나나스키 작업이 꽤 유명하거든요. 그러면 그곳 교도님들도 정말 혈심으로 그 일을 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이 북일 교도님들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제가 실습한 한 달 내내 누가 일당 주는 것도 아닌데 맨날 교당에 출근하셔가지고 교단 일도 그 고된 일도 자기 일처럼 다 하시고 전직 현직 임원분들 다 그렇고요. 또 하루 3번 담배 얘기도 하는데 다 참석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교도님들, 또 본원만으로도 피곤할 텐데도 새벽 4시부터 준비해서 나와서 새벽기도 참석하고 출근하시는 교도님들도 계시고, 다른 모든 교도님들도 어떻게든 교당에 작은 보탬이라도 주고자 하시는 게 제 눈에 보여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.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러실 수 있을까 좀 여쭙고 싶은 마음입니다. 아마 정말 이 교단과 교법이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솔직히 웬만한 그 출가자들보다도 그 마음이 좀 깊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출가의 길을 가는 저도 그 마음에 뒤처질 수 없겠다는 그런 분바심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. 한편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제가 출가의 구분이 없이 우리가 서로 도반에 되어 함께 공부와 일을 하면서 이 상생선연의 과를 맺고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그 대종사님의 크신 경륜에 부합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원불교가 열린 지 108년째지만 아직 창립기라고도 종종 하는데요. 저희 원불교 일원 모두가 여기서 제가 느꼈던 것처럼 서로 화합하고 상생을 한다면 앞으로 교단의 미래는 참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장황하게 여러 말씀 드렸고 또 여기서 제가 보고 배운 것이 훨씬 많은데 다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도님들처럼 열심히 살면서 실력 있는 교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